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합니다. 이지수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재혜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이 무더위에 여권과 정책 대결 카드로 탈원전을 거는 것 같습니다. 이 TK의 마지막 보루라는 경주를 갔고요. 오늘은 또 이상한 논란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먼저 김 교수님, 네. 지금 경주에 가고 그리고 무더위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니까요. 경제에 대해서 놓지 않고 칼을 벼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경제 문제에 집중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경북 경주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왜 경주인 고하니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곳이 바로 경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수원 노조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과 경청의 자리를 갖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모습들까지 그리고 경청하는 내용까지는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국당의 행보로 볼 수 있지만 저 자리에서 이제 특정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거론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무더위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살피는 것은 온당하지만 너무 정치적 정쟁의 과정을 흐르는 것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가 약간 휘청하거나 지지율이 떨어지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을 텐데요. 입장에서는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던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은 지금 원하는 것이 물론 경제의 어떤 그 수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한정당으로서 어떤 그 경제 정책과 관련된 거에 집중해서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어떤 정책 대결을 가야지 이것이 아까 앞서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정쟁화시킨다거나 이랬을 때 앞으로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과연 자유한국당이 좋은 감정을 갖기는 어렵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지금 민생을 살피러 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변호사님이 지금 국민들이 듣기에 네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거는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한국당에서요 난데없이 1948년 건국론이라는 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일제히 은인자중하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거냐 아니면 1948년부터 시작이 된 거냐 하는데 이 국민들 들으실 땐 이게 뭐 하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 분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질까요? 평론가님. 이제 건국절 행사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인데요.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승만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은 아닙니다. 비대위에서 주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본인의 의원 명의로 주최한 행사입니다. 지금 비대위 같은 것을 보면요. 행보를 봤을 때 민생이나 경제 이런 정책 위주로 지금 우리나라 정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탈이념을 기치로 내세워서 너무 보수적인 정당에서 중도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데 비대위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승만 정부를 다시금 기억하는 건국절 논란 같은 경우는 중도적인 것보다는 더 보수적인 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행사이고 이 정책 논쟁보다는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는 이념 논쟁으로 가는 행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대위 지도부와는 결이 상당히 다른 행사이고요. 이 행사를 주최한 분들을 보면 홍준표 체제에서 핵심이었던 강효상 의원 그리고 중진으로서 비대위보다 조기 전당대회를 요청했던 심재철 의원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김병준 위원장을 반대했던 김문수 전 지사도 이 행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단순한 어떤 건국절 논란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지도권을 갖기 위한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내부적인 다툼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공교롭네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내면을 보면 친 홍준표계 아니면 당권을 노리시는 분 아니면 친 박근혜계로 분류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뭔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한 견제구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겠어요. 네, 견지구일 수도 있고요. 김병준 위원장이 영구하게 집권하게 된 건 아니라 임시적인 비대위 시대가 끝나게 되면 결국은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전당대회에서 이 당권 주자로 나서겠다고 하는 인물들 입장에서는 당의 주요 정당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주요 핵심 당원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앞으로도 지금 심재철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비박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 등으로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말이죠. 진짜 자유한국당주의는 우리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더라. 그럼 이승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든지 이 노선을 확실히 하라고 따져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변호사님. 역사 문제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바꿈으로써 국정교과서에서 그러한 시점의 문제를 갖다 못 박음으로써 하는 것은 자기도 반대한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냐면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념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부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어떤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흔들므로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제라든지 결국 당권, 당의 주도권을 일부 강경파 보수 세력들, 보수 의원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논쟁이 되는지를 국민들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사안이 복잡하고 헛갈릴 때 또 명쾌하게 해석을 내리는 분이 있었죠. 정두원 전 의원이요. 한국당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여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 중진들은 김병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다 헛발질 한번 할 걸. 그러면 이제 당신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여차하면 이제 팔짱 끼고 밀어나겠다 이제 이제 걸로 보여요. 잘하나 보자. 그래고 그 전당대회에서 내가 당 대표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당협위원장 교체권은 있다. 그러니까 일단 눈치는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은 세지만 납작 엎드리면서 실수를 기다리는 헛발질을 기다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김병준 위원장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이제 그렇지만 이 체제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원래 그 주류와는 굉장히 약간은 결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이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당이 위원장 중심으로 뭉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내부에 이제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 틈을 타서 나도 언제든 한번 이 당권에 도전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두원 의원의 전 의원의 그 분석은 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자한당이 이런 이념을 이제 뭐 외부에 있는 민주당이나 뭐 진보 세력과의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 내부의 내전용으로 지금 이 건국절 논란을 들고 나왔다.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자한당 내부에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뭐 위원장 비대위 체제 이후로 과연 이제 무엇이 바뀐 것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일명 호시탐탐 노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손원가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김병준 비대위 목표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지지율 30%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30%로 올라가지 않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가 목표를 달성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면 본인들의 힘은 줄어들고 당협위원장 교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김병준 위원장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면서 정당 지지율이 지금 상태에서 확보하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 같은 경우는 내년 봄까지를 잠정적인 비대위 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진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올해 안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 마음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대의원이나 당원들의 머릿수는 본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김병준 비대위 같은 경우는 외부의 민주당 정부와도 싸워야 되지만 내부에 이 여전히 힘이 강한 중진들과도 계속해서 대립을 해야만 하는 그런 안팎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처지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하고 보셨던, 기대했던 분들은 역시나 하고 지금 좀 좌절하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